여름밤 불청객 하지정맥류. 사실 이게 좀 흔하다면 흔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지부터 딱 짚어보고 갈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리의 혈관이 꾸불꾸불 늘어나거나 혹은 실핏줄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지정맥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리에 혈관이 피가 심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밑으로 못 떨어지게 저 판막이 존재합니다. 네. 저 판막이 피가 심장 쪽으로만 가도록 잡아주는데 나중에는 저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저 피가 다시 아래쪽 다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피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피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다리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피가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가 무거움이라던가 혹은 쥐남 그리고 저림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야, 이 판막이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지정맥류의 생기는 원인은 그러니까 판막이 망가지는 원인이겠죠.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판막이 망가지는 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 손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적으로 오는 단계는 주로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았거나 혹은 하지정맥류 있었거나 하는 분들이 본인이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다리로 많은 피가 가고 또 그래서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임신, 출산 이런 경우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안쪽에 있는 정맥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높여서 임신 경험이 많은 분들 또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교사라던가 그리고 아나운서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직업은 괜찮냐? 그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에게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리가 어떤 우리 근육의 펌프가 움직이면서 피를 심장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는 채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가 하지정맥류의 위험군입니다. 특히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서서 오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대충 누워 살아야 있어야 되는 되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 있어도 안 되고 앉아 있어도 안 되면 약간 어정쩡하게 저희가 방송을 해도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하지정맥류 저희도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시사철 생기는 걸로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여름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하지정맥류는 이미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언제부터 그랬어요? 물어보면은 뭐 3년, 심하게는 10년 전부터 다리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여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월에서 8월 달 사이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을 식히기 위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망가진 하지정맥류 혈관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 계속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혈관 안에 압력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간질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근육 쪽으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로 낮 동안에 계속 피로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밤이 되고 주변이 고요해지면 그런 증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되고 다리가 무겁거나 쥐가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하지정맥류 걸릴 것 같고 좀 불안한 마음이 커서요. 좀 제 다리가 안전한지 체크해볼 만한, 점검해볼 만한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리가 무겁다라는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이거는 특히 이제 좀 보행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무겁다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다리가 무겁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에 경련, 쥐가 난다고 표현하시죠. 네, 네. 이제 쥐가 자주 난다라고 하시고 쥐가 나면은 좀 특히 주무실 때, 네네. 주무실 때 자다가 쥐가 나서 이제 깨는 경우가 흔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종은 발등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발등을 제외하고 발목과 종아리에 이제 부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부종의 특징적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싹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녁에 자면서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었던 다리가 다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되면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저녁에 되면은 그 스타킹이나 양말 주변으로 자국이 남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관이 튀어나오는데 혈관이 직선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혈관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이 직선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핏줄, 거미 모양의 실핏줄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가 저리다. 네. 그리고 이제 가렵다. 혈관이 튀어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가려움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면 위험한 거예요? 이 중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있다 하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한번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하나 정도 밤에 이제 절여가지고 잠깐 깬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엄청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괜히 증상을 검사받는 것 네. 같아서 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종아리 뭐 핏줄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이 멀쩡하거든요. 근데 밤에 절여서 뭐 잠이 깬다. 이것도 하지정맥류로 볼 수 있나요?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빈도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쥐가 난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일주일에 제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2번에서 3번 정도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룬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빈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내 다리에 쥐가 난 게 단순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하지정맥류 혹은 병의 신호일지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리에 쥐가 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 중에서 다리에 이제 정맥류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 하지정맥류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리가 매끈하고 아무 이상 없고 그런 경우에는 쥐가 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혈관 문제, 두 번째는 근육에서 오는 통증 문제, 네. 마지막은 신경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신경에서 오는 문제는 우리가 뭐 디스크가 있는 경우 혹은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쥐가 잘 나고요. 혹은 다리에 말초신경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쥐가 잘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 많은 게 근육에서 기원하는 문제이고요. 이런 분들은 그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뭐 이 정도는 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분들은 근육에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해질 이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미세한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